울릉도의 밤하늘을 비추는 위성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울릉도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던 200m 높이의 거대한 돌산이 SP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길고 넓은 활주로, 마치 군사공항을 연상시키는 초대형 규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또 왜 이곳에 이토록 거대한 활주로가 들어선 것인가? 울릉도는 그동안 자연 경관과 청정 환경으로 유명했던 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수십 대씩 드나들더니 이제는 섬의 지형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단순한 민간공항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활주로의 길이와 폭은 이미 민항기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고 전문가들조차 입을 모아 이 정도면 전투기와 수송기가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군사급 규모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개된 위성사진 속 활주로는 마치 거대한 회색띠처럼 울릉도의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는 눈으로 봐도 민항기의 기본 활주로보다 훨씬 더 길고 폭 역시 넉넉하게 확보된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활주로 주변에 새로 조성된 인프라였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옹벽과 방호벽, 그리고 굵직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연이어 등장하며 단순한 비행장이 아니라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울릉도에 단순히 민간용 공항을 짓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군사공항급 활주로였다니 라는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지하 활주로라는 단어가 공개되면서 궁금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산 하나를 깎아 만든 거대한 공간, 그 아래에 숨겨진 지하 활주로의 존재가 암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을 수송하는 수를 넘어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군사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울릉도가 이제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요새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200m 돌산,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초대형 활주로는 앞으로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섬이 가진 특수한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한국 본토에서 약 12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섬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지형은 험준하고 바위산이 곳곳에 솟아있어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울릉도의 가장 큰 약점은 교통고립이었습니다. 배편 외에는 사실상 연결수단이 전무했고 날씨가 조금만 거칠어도 배가 뜨지 못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섬 안에 고립되곤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울릉도 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기술적 난관과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울릉도 공항 추진이 논의되었으나 항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악지형이 너무 험해 활주로를 놓을 평지가 부족하고 동시에 바람과 기상 조건이 불안정하여 항공기 운항이 쉽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와 울릉도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지만 기상 악화로 발이 묶이는 경우가 잦아지자 더 이상 공항 건설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게다가 북한과 일본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결국 울릉공항 건설을 국가 차원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활주로가 아니라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이중 목적 공항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것은 바로 울릉도 중심부에 버티고 있던 돌산이었습니다. 200m 높이의 이 산은 활주로를 직선으로 배치하는 데 절대적으로 걸림돌이 되었고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활주로 건설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에 산 하나를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설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수십 년 동안 다져온 해양 매립, 초대형, 교량, 터널 건설의 경험이 울릉도 공항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시공사들은 산 하나를 완전히 깎아내고 그 자리에 활주로를 직선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 현장은 매일이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수십 톤급 굴착기들이 연이어 돌산을 파내고 덤프트럭들이 끊임없이 바위를 실어 날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울창한 숲과 바위로 가득했던 그 자리는 이제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을 깎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 이암반 절개라고 말합니다. 울릉도의 암석은 일반 토사와 달리 단단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번의 발파로는 제대로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정밀 폭파 기술이 동원되었고 단 몇 미터씩 단계적으로 절개해 내려가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과 토사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백만 톤에 달하는 돌더미가 쏟아져 나왔고 이를 모두 바다 매립에 활용해 새로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 사용된 거대한 케이슨 구조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각 수천 톤에 달하는 케이슨을 해상에 띄운 뒤 정확한 위치에 가라앉히는 작업은 한국 건설 기술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항 활주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태풍과 파도로부터 활주로를 완벽히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점차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활주로는 약 200m 이상으로 ATR-72 같은 중형급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드러난 실제 규모는 단순 민간용을 넘어서는 듯 보였습니다. 활주로 폭이 넉넉하게 확보되었고 양쪽에 여유 공간이 배치되면서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KF-21 같은 최신 전투기나 수송기까지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과 방호벽은 민간공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규모였으며 이는 분명 군사적 활용을 염두에 둔 설계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정률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착공이 가능할까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6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해외 전문가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산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위에 활주로를 만들었다. 이런 전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공사 현장 주변에서 거대한 지하 굴착 장비가 포착되었고 이는 지하 활주로의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울릉도는 단순한 관광 거점이 아니라 태풍에도 끄떡없는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 보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공항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군사력까지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프로젝트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가 군사공항급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크기와 길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활주로의 배치와 주변 인프라를 살펴보면 민간공항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활주로 길이입니다. 일반적인 지방 소형 공항은 200m 내외의 활주로만으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울릉도의 활주로는 설계 단계부터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로 필요할 경우 800m 이상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터보프롬 여객기뿐만 아니라 F-35와 KF-21 같은 첨단 전투기도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또한 활주로 폭이 비정상적으로 넓습니다. 민항기 운항에는 필요 없는 여유폭이 확보되어 있으며 활주로 양옆에는 군용 항공기가 대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과 연결 도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항기의 회항이나 긴급 상황 대피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군용기를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작전용 활주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항 주변에 건설 중인 대형 경납고는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통상적인 소형 공항에는 필요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의 경납고가 다수 설치되고 있으며 일부는 지하 진입로와 연결되는 듯한 구조가 포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지산 경납고로 위장한 지하 활주로 입구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울릉도는 전 세계 최초로 지하 활주로를 실전 배치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보았을 때 울릉도 공항은 단순한 민간시설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 지형을 뒤흔드는 숨겨진 카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도 이 활주로의 존재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는 동해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전투기가 이륙할 경우 불과 수분 안에 독도 상공과 일본 해역 그리고 북한 동해안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한국 공군은 본토에서 출격해야 했지만 이제 울릉도의 군사급 활주로가 완성된다면 대응 속도는 최소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 편의 시설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이 동북아에서 공군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숨겨진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울릉공항 활주로의 규모와 성격이 드러나자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울릉공항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이 동해 한가운데에 사실상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울릉도가 독도와 불과 90km 남짓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활주로가 완성되면 독도 수호와 동해 제해권에서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이는 동북아 안보 질서를 흔드는 도발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 한국이 자력으로 이런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동시에 이 시설이 단순 민간용이 아닌 군사적 성격을 띠게 될 경우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은 전략적 가치가 크다. KF-21 같은 한국 차세대 전투기와 F-35까지 동시에 운용 가능하다면 이는 사실상 한국판 전진기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민간공항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또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동해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도 직간접적인 제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은 울릉공항은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니다. 명백히 군사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논평을 내보내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동북아에서 한국이 군사적 자율성을 높이면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노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도 경계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교통고립에 시달렸던 울릉도 주민들은 공항 건설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성격이 드러나면서 일부에서는 울릉도가 최전방 군사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여론은 이제야 한국이 독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동북아 세 나라의 시선을 동시에 끌어모으며 전략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계, 미국의 신중, 중국의 경계심, 그리고 한국 내부의 환영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울릉공항은 이미 민간 공항이라는 이름을 넘어선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울릉공항 건설의 마지막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최초 지하 활주로였습니다. 초기 위성사진에서는 활주로 본체만 보였지만 최근 공사 현장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지하 깊숙이 이어지는 거대한 터널 구조를 포착했습니다. 단순한 경납고나 보급시설이 아니라 항공기가 직접 지하로 진입해 이착륙 준비를 할 수 있는 전용 활주로였던 것입니다. 태풍과 폭설이 빈번한 울릉도의 기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는 단순히 효율을 넘어선 혁신적 발상이었습니다. 어떤 날씨에도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울릉공항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전진기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지하 활주로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지하에서 전투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필요할 때만 지상으로 나와 활주로를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요새와 다름없다. 이 말처럼 울릉공항은 이제 단순 민간공항이라는 외피를 벗고 동북아 안보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략시설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만약 유사시 한국 공군이 울릉도 지하 활주로에서 KF-21을 출격시킨다면 몇 분 만에 독도와 동해 전역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파장도 상당했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은 울릉도 지하 활주로는 한국판 미니 노르웨이식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냉전 시절 지하 경납고와 활주로를 활용해 소련의 위협에 맞섰던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이 새로운 군사 건축의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건설 기술의 세계적 위상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산 하나를 깎아내고 그 아래에 초대형 지하 활주로까지 건설하는 기술력은 사실상 세계 최정상급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여전히 민간 공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하시설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증거가 포착되고 있고 세계의 시선은 울릉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히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력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전 세계적 이목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00m 돌산이 사라진 자리에 세워진 활주로,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지하 활주로. 울릉도의 변신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한국이 동북아 안보 구도 속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변혁은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 것인가?
답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울릉공항은 이미 한국의 미래를 바꿔놓은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한국의 미래 전략을 담은 거대한 그림이라는 사실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 공항이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남기게 될지를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울릉공항의 완성은 단순히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상징적 사건입니다.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는 결론만 반복되었던 울릉도 공항 건설이 이제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한국 사회가 가진 저력, 즉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군사적 함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울릉도는 동해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한국 본토와 독도, 그리고 일본 열도 사이의 삼각구도 속에서 핵심 전략 거점이 됩니다. 과거 한국은 본토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로 이 지역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릉공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동해의 전력 배치와 대응 속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가 울릉도에서 직접 이륙한다면 몇 분 만에 독도와 동해 상공을 장악할 수 있고, 이는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순히 군사적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한국 건설 기술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산 하나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자리에 활주로를 건설한 사례, 그리고 세계 최초 지하 활주로를 동시에 구현한 사례는 건설사와 기술진에게 새로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나라라는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냉전 시절 지하 활주로와 경납고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듯 이제 한국은 울릉공항을 통해 21세기형 군사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울릉공항의 가치는 큽니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교통고립 문제가 해소되고 관광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동시에 울릉도는 더 이상 단순한 섬이 아니라 국가전략 거점이자 국방력의 상징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물론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커질수록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공존하겠지만 이는 한국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적 이익과 지역 주민의 안전, 그리고 환경 보전까지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울릉공항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계심, 미국의 신중한 관망은 이 시설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합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 안보 구도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 공항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공항이라는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울릉공항의 진짜 힘입니다. 200m 돌산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활주로,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지하 활주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미래를 향한 전략적 자산을 스스로 창출하는 힘. 울릉공항은 그 모든 것을 집약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이후 한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 답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울릉공항은 한국의 역사와 운명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다가올지도